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내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6월 말에 그만뒀다. 그렇다면 7월부터는 직장을 안 다니고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그래도 직장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7월부터 12월 달까지 신용카드 같은 걸 썼을 텐데 또 이제 누가 아프면은 병원비도 냈을 거고요. 이런 금액들을 과연 내가 직장을 안 다녔는데 받을 수 있냐? 공제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퇴사를 하면은 공제를 갖다가 못 받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결국은 근로 제공 기간, 내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써야만 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 공제가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갖다가 질문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을 갖다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회사가 2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해서 이제 이 결정세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출을 해야 이 결정세액이 줄겠죠. 그래서 결정세액이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된 후에 이미 원천징수세액과 비교를 하면 결정세액이 적게 나와야 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럼 결정세액을 갖다가 좀 적게 나오게 하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요. 자, 연말정산을 할 때 지금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이렇게 받고 있으실 겁니다. 자, 소득공제가 있고 이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뭐 인적공제나 뭐 연금보험료, 공적연금이고요.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고요. 세액 감면에는 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자 감면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 뭐 특별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적공제부터 볼까요? 기본공제 뭐 150만 원씩 받는다. 추가공제, 경로, 우대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내가 지출한 비용하고 상관이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이제 우리가 그 4대 보험 뛰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이렇게 공제하듯이 그 금액 그리고 내가 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소득공제는 이제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는데요. 이 보험료 공제는 이제 건강보험료 내는 거 있죠. 또 고용보험료 내는 거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자금 공제를 갖다가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내가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도 내고 원금도 내고 있을 것이고 또 내 집이라고 한다면 이 저당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매달 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든 않든 이 이자를 갖다 계속 낼 텐데 이 이자 낸 게 과연 공제가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주택청약 많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주택청약도 매달 불입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것도 내 직장을 안 다녔을 때 이 불입한 것들은 과연 공제가 될 것인지 라는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라든가 이제 뭐 조합 출자도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뭐 청년들은 지금 청년은 장기집합투자증권 같은데 지금 넣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매달 납입하는 금액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과연 공제가 될 거냐 말 거냐 직장을 그만두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세액 감면이나 공제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크게 문제 없고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매달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될까 이거죠. 그리고 이 보험료 세액공제, 우리 그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뭐 종신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료를 갖다가 매달 납입을 하실 텐데 이거 될 거냐? 의료비, 교육비, 뭐 기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연 의료비나 교육비도 지금 납입을 했는데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 월세액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되느냐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023년 과세 기간을 갖다가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정을 해보고요. 자, 쭉 직장을 다니다가 5월 31일 날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1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쉬다가 9월 1일 날 이제 현 직장에 입사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겠죠? 그럼 전 직장 것과 현 직장 걸 합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근로 제공 기간은 지금 전 직장을 다니는 기간은 5월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은 지금 이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닙니다. 회사를 안 다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6월, 7월, 8월달에도 신용카드도 쓰고 그다음에 주택 청약도 붙고 의료비가 있다면 의료비도 지출을 하고 애들 교육비도 다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과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는 지금 봤고요. 자, 그렇다면 자,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지급한 비용만 공제가 되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에서 몇 가지를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만 공제가 되지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안 다니는 기간에 지급한 것들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이 특별소득공제에서 아까 주택자금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든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있었죠. 이것하고 그다음에 주택청약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불입하는 것과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소득공제를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급한 비용만 된다 이겁니다. 직장을 안 다니고 있을 때 불입한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에서는요, 특별세액공제 중에 이 보험료 낸 거 있죠. 보험료 낸 거라든가 의료비 낸 거, 그다음에 교육비 낸 거요. 요 세 가지. 그래서 총 한 7가지 정도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해서 7가지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만 지급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안 된다.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전체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요. 국세청에 지금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이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체 12개월을 다 조회를 하고 하면은 지금 59만 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2개월을 다 체크를 하고 조회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59만 원, 830만 원 이렇게요. 근데 자, 아까 6, 7, 8월은 없었잖아요. 직장을 안 다녔으니까 이걸 빼고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건강보험도 달라지죠. 신용카드 쓰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개월을 다 체크를 할 거냐? 만약에 이제 이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만 된 것들은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만 된 것들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기간 전체가 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전체를 다 체크하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만 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6, 7, 8월은 빼면 되겠죠. 빼고 나서 조회를 하시면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12개월 동안 낸 것이 다 됩니다. 그게 상관은 없는데 여기 이제 보험료 공제라든가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쓴 것들, 이런 것들은 뭐만 된다? 주택마련저축 요 낸 것들 이거는 이 6, 7, 8월은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나중에 그런 불이익 같은 것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홈택스에서 가서 한번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홈택스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중간쯤에 이제 장려금 연말정산이라고 있습니다. 눌러 보시면 이게 뜨는데요. 자, 이게 뜨면은 이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곳으로 가셔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여기에서 만약에 전체를 조회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보험료 공제라든가 조회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5월달은 들어가고요. 6월달, 7월달, 8월달은 빼고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써야 되는 그런 세금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 이런 것들 좀 알아봤고요.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때 지급을 한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라는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